안녕하세요. 병원 1도 몰라의 병환입니다. 여러분, 출근길에 지하철역 계단에서 떨어진 사고로 척추와 다리골절로 6주간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보통은 실비보험을 많이들 생각하시겠지만 직장 근로자라면 사보험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출퇴근 중 사고가 나면 이제는 실비 같은 사보험보다 먼저 산재 신청을 한번 해보세요. 병아리가 출퇴근 재해 보상 제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예전에는 근로자가 회사차나 회사에서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만 산재 보상이 가능했었어요. 하지만 2018년 1월 1일부터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 보상이 가능해졌습니다. 출퇴근 재해 인정 기준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이고, 둘째,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하며, 세 번째로는 경로의 일탈과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 여기서 경로의 일탈과 중단이라고 하는 건 출퇴근을 위해서 이동 중에 개인적인 이유로 경로를 벗어나거나 멈춘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에서의 필요한 행위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발생한 사고도 산재 보상이 가능합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의 인정이라는 것은 가볍게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맞벌이 모두 워킹맘들 많으십니다. 내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아이를 유치원에 맡기고 왔어요. 아니면 어린이집에 맡기고 왔어요. 퇴근하면서 아이를 데리고 가야 되죠. 이것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의 일탈입니다. 출퇴근 재해 보상 제도라고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산재 보상과 다르게 적용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똑같습니다. 사고로 인하여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산업재해 보상과 동일하게 치료에 소요되는 요양급여, 생활보장을 위한 휴업급여, 자동차 보험에는 없는 장애 유정연금, 합병증, 재요양, 재활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출퇴근 재해 신청 시 유의사항입니다. 출퇴근 사고는 사고 발생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사고 사실 입증 확인이 쉬워집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건데요. 자동차 사고 등 상대방이 있는 사고는 상대방 보험사 등과 합의를 했을 때는 산재보험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까요. 반드시 합의 전에 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은 요양급여 신청서와 출퇴근 재해 발생 경위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잠깐만요. 우리 사장님들 산재라면 되게 부담되시죠? 부담 없이 산재 신청하셔도 됩니다.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산업재해 조사표 제출 의무도 없습니다. 출퇴근 재해 발생 시 부담 없이 산재 신청하세요. 근로자와 사장님 모두가 웃을 수 있는 출퇴근 재해 보상제도 꼭 기억해 두시고 유용하게 이용하시길 바라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